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7-10의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기술 공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 그러면 학문, 기술, 그리고 기술 그러면 노동의 기술, 경제 운영의 기술, 관계 기술. 지금 우리가 경제 운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면서요. 이 시간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 다 옳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결과물로 세계에서 가장 경제 운용을 잘 하면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았던 나라가 세계를 움직여가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들을 연구하다 보면 결국 교육과 경제 이 두 가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참고하라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7-10 페이지로는 151쪽입니다. 유대인의 경제 교육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경제 교육의 딜레마. 어린이 경제 교육의 딜레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막상 아이들에게 올바른 경제 교육을 해주려고 할 때 고민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선 이렇게 돈이나 경제 관념에 대해 너무 일찍 가르치면 아이가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지인은 아이 경제관념을 가르치려고 용돈을 주고 통장을 관리하게 하고 집안일을 하면 대가를 지불해 주었다. 그러자 아이가 작은 심부름을 하나 할 때마다 엄마 500원, 엄마 1000원 하고 돈 하는 소리에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한다. 또 다른 지인은 부동산과 세금을 공부해보고 증여세 부과 단위가 10년이기에 미리미리 아이에게 재산을 증여해 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가 5살 때 2천, 15살 때 2천, 25살에 5천과 같이 증여세, 비과세 금액에 맞춰 증여하면서 이후 아이가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는 20여 년 프로젝트를 세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고생하며 돈을 벌게 하고 이후 정말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하죠. 자,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좋은 모델 중 하나가 유대인들의 자녀 경제 교육 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교육 분야에서 이룬 성과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 40%가량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의 20-30%가량이 다 유대인이라고 하죠. 특히 이들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어서 이로 인해 많은 시기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하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역대 의장의 절반이 유대인이라고 하죠. 자, 최근의 의장이었던 엘린 그랜스펀, 벤 베닝키 현 의장인 제닛 앨런 의장 모두가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유대 사회에서 공통적인 가치관이나 교육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유대인 경제 교육 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느 유대인 가정은 용돈 기입장을 쓰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어려서부터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이런 기능적인 내용은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자선의 의미와 돈의 의미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공통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왜 돈을 버는지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죠. 왜 돈을 버는지를 가르친다. 네. 유대인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이유는 무엇이니? 혹은 너는 어떤 목표를 위해 사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바로 티쿤 올람.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대답이라고 합니다. 티쿤 올람은 영어로 하면 fix the world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고치자.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자라는 의미죠. 토라와 탈무드 공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배우는 가장 큰 삶의 의미는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이 세상을 어제보다 나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홍익세계, 즉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루하루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 챕터인 피르케이 아보트의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서 먹는가?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Do you eat to pray or do you pray to eat? 먹기 위해 기도한 삶은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먹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역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동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랍비들은 우리는 이렇게 동물적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고 가르치죠. 그렇다고 탈무드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신선 노름하듯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만 추구하며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하지만 건강과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목적은 바로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기 위해 먹는 eat to pray의 정신입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 하루라도 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한 거죠.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목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조상,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복.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목적. 그것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다. 너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익적인 사회관, 공익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헌신하고, 또 기부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을 받는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먼저 돈을 버는 목적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돈을 버는 제일의 목적은 자선을 베풀기 위함임을 가르칩니다. 왜 돈을 버는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버는 제일의 목적은 자선을 베풀기 위하다. 선을 베풀기 위해서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돈과 경제에 대해 가르치지만 유대인 아이들이 속물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버는 목적이 자선에 있기 때문임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하죠. 유대인 어느 가정이나 째데카 박스라는 자선함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에 째데카 박스에 동전을 넣고 집 밖을 나서죠.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자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학교로 공부하러 가는 목적이 나의 공부와 성공을 통해 한 푼이라도 더 자선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제데카 박스는 현관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 식탁을 준비하며 한라빵을 만들 때도 아이들에게 제데카 박스에 동전을 넣게 하고, 안식일 식탁을 가족들이 같이 할 때도 기도하거나 다른 종교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제데카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하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후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나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비난받기도 하지만 그들이 미국 사회에서 또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많은 기금의 주된 기부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번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바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이걸 바르게 가르치고, 둘째는 돈을 버는 목적은 자선을 베풀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성경 안에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구약을 항상 이제 모세의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잖아요. 우리도 구약 성경 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이걸 잘못 사용해서 망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로 어려서부터 용돈을 주더라도 아무 의미 없이 주지 말고 경제를 가르치면서 줄 수 있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걱정해요. 어려서부터 너무 돈을 가르치면은 돈밖에 모르지 않느냐. 올바르게 가르치면 상관없습니다.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교육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면 나중엔 타협하는 정신도 가르치고 토론 정신도 가르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는 그냥 달랑 돈만 주고 끝나버리면 정말 잘못하면 어려서부터 돈 버릇을 잘못 가르칠 수가 있게 되지만, 올바른 경제를 가르치는 것, 왜 돈이 필요한지, 어디에 쓰는 건지,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왜 더 필요한지, 엄마나 용돈 올려주세요, 왜 필요한데 그걸 상세하게 토론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경제관을 가르친다면은 잘못될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바르게 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은행도 같이 가고, 거기에 필요하면은 아이들이 용돈을 안전한 채권이나 이런 걸 사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하게 되면 오히려 쓸데없는 낭비도 덜 하게 되는 거죠. 돈은 받았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모르면은 아이들이 그냥 허랑방탕하는 데다 써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 위험한 거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